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인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방송할 것도 4일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네. 예. 마지막 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내려오고 김영민 아나운서도 이제 더 이상 이 코너를 맡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런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어제 저는 밤새 이걸 봤어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이죠. 네, 오늘. 그렇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야, 근데 무슨 결과가 나올래나? 그런데 결과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무사히 일을 잘 치렀다라는 의미에서 호평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상회담 시작 전에 워낙 긴장감이 딱 높아진 상태였어서 예. 예상보다는 이제 호의적이고 잘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오늘 새벽 1시 15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한 2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고 예상보다 좀 더 길어지기도 했죠. 이 회담 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갑자기 SNS에 그 우리나라의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트럼프가 회담 후 포고문 서명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좋은 남자이고 매우 좋은 한국 대표다 이렇게 칭찬하는 등 시작과 끝이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외신들의 평가를 저는 좀 짚어볼까 합니다.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과 국가안보, 조선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밝혔고요.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정치적인 여건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긴장감을 피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고 이것이 두 사람이 라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도 역시 트럼프의 이런 분위기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처음에는 초기 경고를 하고 나중에는 따뜻한 환영으로 바뀌었다라면서 이제 이 대통령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북한의 트럼프 타워 건립까지 제안하자 이 적대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선물 줬어요? 맞춤형 선물을 또 여러 가지 준비해 간 것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난 있죠. 이건 몰랐네. 네. 아주 딴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작한 골프채 그리고 거북선 모형과 그 마가가 새겨진 좀 특이한 모자를 선물했는데요. 일단 마가 모자의 경우에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고 카우보이 모자 형태로 제작을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의 것까지 살뜰하게 챙겼는데 이 멜라니아 여사의 것은 챙이 조금 더 좁게 제작이 됐고요. 예. 골프채는 국내 업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형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퍼터를 제작해서 이제 선물을 했는데 이름까지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 거북선 모형은 기계조립 명장인 HD-현대의 오정철 기장이 손수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깜짝 선물도 있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서명용 펜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굉장히 좋다고 계속 관심을 표하니 이 대통령이 영광이다라면서 펜을 그 자리에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읽은 것 같은데 이 회사 이 펜 만드는 회사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 네, 그 펜 만드는 회사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 역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사진이 실린 사진첩을 언급을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로 건넸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쓴 그런 선물을 함께 건네면서 진심을 담아서 이제 또 뭔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가 중요하죠. 음.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1부, 2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성과는 좀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인가요? 네. 거기에 올린 글, 그러니까 숙청이냐 혁명이냐 뭐 이러면서 교회와 이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뭐 나는 그런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음. 없다, 뭐 이런 얘기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예, 음. 이거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에서 사업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2시간 55분 앞둔 시점에서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글의 의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하는데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그러니까 미군의 군사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것인데 나는 안 좋은 일들을 들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특검이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것은 팩트 체크지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 부대 안에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확인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게시글이 오해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며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해였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검도 입장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순직해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하는 특검팀은 통일교 본부 각각 압수수색한 적이 있고요. 특검팀이 또 지난달에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함께 운영하는 오상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을 하자 특검팀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상병 특검팀이 이 교회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했다면서 집행 과정 역시도 법에 의한 절차를 위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되시는 분은 이 목사님은 정부가 반성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때 한 발언을 보면요. 이 목사가 밤새 들어온 뉴스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다. 직접 만나서 해명을 듣고 넘어가는 장면도 있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만큼 우리 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가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정부가 교회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반성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교회의 신앙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낸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역시도 이 트럼프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라면서 교회 탄압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뭐 저는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세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협상에 앞둔 기선제압용이 아닌가.
이 SNS 2시간 55분 전에 발표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선제압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이 사람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뭐냐면 I'm watching you. 나는 당신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거 내가 오해고 뭐 루머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하여간 이번 정상회담 뭐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대통령실 대변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뭐 합의문 이런 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한미 정상회담 이 여론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여야의 평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뭐 좀 당연하지만 여당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야당에서는 그거는 수모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전 수모라는 야당의 주장엔 잘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 좀 맞춰줘야죠 상대방에. 예.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협상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대통령이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낸 건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또 신임 대표가 됐죠. 장동혁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여론은 아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응이 좀 달랐던 부분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시작 전후의 태도 변화 때문에 이들의 반응도 좀 크게 출렁였는데요. 회담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특검 관련한 언급을 하니 윤 전 대통령의 처우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회담에서 언급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전망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확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도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이게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처럼 이거 뭐 이렇게 안 해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그 평가를 박하게 한다는 건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가시적으로 문서화된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도 뭐 분위기 너무 좋아서 내가 당신 그냥 돈 꿔줄게. 뭐 딴 거 필요 없어. 차연증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예? 외교는 더군다나 그런데 좀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단지 최소한도 이 좀 극단적으로 그 우파 쪽에 속해 있는 강성 우파들이 맨날 주장하는 거 왜 한미 정상회담 왜 여태까지 안 한 거야라는 그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당은 없어졌다. 이런 의미는 부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 공개하라고 하는 CCTV 이거 공개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때 이 CCTV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이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 법사위 때 CCTV 영상 공개 의결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의결이 되면 공개를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고요. 정성호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나 봐요. 그래서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결이 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지난번에 그 속옷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거는 지병 때문에 체온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외신들이 다 보도했잖아요. 외신들이 다 보도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참 정말 국격 떨어지고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영상까지 공개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그 외국 여행 나가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국격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